이번 시간에는 서피스가 어떤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가스 페이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방에 A 가스와 B 가스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상에서는 리액션을 안 하고 서피스에서만 리액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칠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두 개의 가스가 흡착을 해야지만 흡착 상태에서만 리액션을 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정리해보면은 A 가스와 B 가스가 리액션을 해서 A, B 가스를 화합물을 형성하게 되는데, 자, 이 리액션이 기상에서는 안 일어나고 흡착이 된 상태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서피스가 예를 들어서 이 칠판에 흡착이 돼야지만 여기서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서피스가 어떤 그 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리액션 레이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탐색을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 키워드는 그래서 서피스가 카탈리시스 역할을 하는 헤테로지니어스 카탈리시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카탈리시스 역할을 하는 것은 서피스입니다. 그리고 24장 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예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 가스를 형성을 하는데, 이게 공기 중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데 이 두 혼합 가스에다가 철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철이 촉매 역할을 해서 이러한 암모니아의 생성 리액션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 이제 요 기상입니다. 가스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리액션이 철이 헤테로지니어스 카탈리시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스가 아이언의 표면에 흡착이 된 다음에 흡착 상태에서는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그 혼합물 상태와 화합물 상태의 포텐셜의 어떤 형성, 뭐 그런 상대적인 포텐셜의 어떤 모양에 따라서 표면에서는 LHC가 더 안정하고, 공기 중에서는 혼합 상태가 더 안정하지만 표면에서는 흡착 상태에서는 암모니아의 상태가 더 안정하다, 화합물 상태가 더 안정하다,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경우라면은 철의 표면이 촉매 역할을 해서 이 반응을 촉진시키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예를 볼 수 있어요. 헤테로지니어스 카탈리시스. 그러니까 서피스가 리액션의 카탈리시스 역할을 하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리액션이 일어난다면은 이 리액션의 어떤 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분화시켜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그냥 기상에서는 리액션이 안 일어나니까 흡착이 돼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로는 이 가스가 서피스까지 접근을 하는, 이동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흡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흡착이 되는 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흡착 상태에서 리액션이 일어납니다. 리액션이 일어나는 서피스 리액션의 단계. 이게 이제 3번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계속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 원하는데 암모니아 가스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떨어져 나와야 되죠. 떨어지는 디스옵션 단계. 그리고 떨어져 나와서 이제 공기 중으로 다시 가스 페이지로 환원이 되는, 그러니까 가스 상태로 다시 이제 떨어져 나오는, 이렇게 다시 이동해 나오는 이런 5단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접근, 흡착, 리액션, 디스옵션, 그 다음에 다시 디퓨전 어웨이 하는 이러한 5개 단계가 있을 수 있겠고, 요 중에 이제 어느 단계가 가장 느리냐 하면은 그 느린 단계가 전체 반응의 속도를 결정하겠죠. 즉, rate determining step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가정을 해요.
3번 단계, 즉 서피스에서 리액션이 일어나는 단계, 요것이 rate determining이다. 즉, 뭐 다른 단계, 흡착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 서피스에서 리액션이 일어나는 이게 가장 느려요. 이 단계에 의해서 전체 반응 속도가 결정이 되는 뭐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서울까지 이동을 한다, 달리기를 한다, 5명이 한 팀 돼서 간다. 그러면은 제일 빠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제일 느린 사람이 결국은 팀의 속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리액션에서도 여러 단계로 리액션이 일어날 때 결국은 어떤 가장 느린 한 단계에 의해서 전체 리액션 스피드가 리액션 레이트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가장 느린 단계를 rate determining step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가정을 할게요. 이런 5단계 중에서 이 3번의 서피스 리액션이 rate determining step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그젠플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이그젠플은 이런 A라는 머티리얼이 A라는 가스가 프로덕트로 변해요. 이런 아주 단순한 리액션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다만 이게 둘 다 가스 페이지인데 가스 페이지에서는 가스 상태에서는 리액션이 안 일어나고 서피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흡착 상태에서만 일어나는 그러한 리액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액션이 서피스 리액션이에요. 일어나는 그러한 단순한 반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리액션 레이트 자 이제 다시 키네틱스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서피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하는 본론은 역시 키네틱스예요. 그러니까 서피스에서 키네틱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서피스 얘기, 어섭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다시 키네틱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리액션 레이트는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습니다. A의 농도의 변화율 혹은 이것은 프로덕트 같으면 이제 반응이 플러스죠. 그러니까 프로덕트의 농도 변화율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챕터에서는 이런 표기를 안 쓰고 노테이션을 좀 바꿨어요. 같은 얘기인데 DT분의 D, NA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A의 농도 변화 대신에 A의 몰수 변화 이렇게 바꿨네요. 근데 결국 같은 얘기예요. 볼륨이 일정하다면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몰수 변화나 농도 변화나 뭐 비례상수는 좀 달라지겠지만 볼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결국은 비례하는 관계니까 레이트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나타내도 비례상수 정도만 차이가 있지 결국은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쓸까 하다가 여러분들 교재 이번 챕터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서 왜 이렇게 굳이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자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서피스라는 특성상 이렇게 그냥 구분해서 표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리액션 레이트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거의 같은 얘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리액션 레이트입니다. 이 리액션 레이트인데 자 우리 그냥 일반적인 리액션 A가 B로 갈 때 그때 리액션 레이트를 이렇게도 썼지만 직관적으로 어떻게 써요? 퍼스트 오더 리액션이라고 한다면은 이 리액션 레이트 리액션 컨스턴트의 이 리액턴트의 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했었죠. 아니면은 A 플러스 B가 C가 된다 그러면은 리액션 레이트 리액턴트의 농도 A, B 이렇게 썼었죠. 물론 여기 이제 알파승, 베타승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오더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퍼스트 오더라면은 다 1, 1이니까 이렇게 즉 리액턴트의 농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술했었죠. 그래서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가지고 이 두 개가 같다 해가지고 계속 풀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그러면 서피스에서도
똑같이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서피스에서는 그러면은 자, 역시 K에 그 다음에 농도를 쓰는데 그럼 이렇게 쓸 것이냐 근데 이렇게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A의 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볼륨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이제 촉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피스 에어리어가 있겠죠. 이 안에 이제 A 가스가 있어요. 여기 흡착된 A 가스도 있을 테고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냥 이 안에 있는 A의 농도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리액션은 흡착을 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리액션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스 상태에서 리액션이 일어난다면 A의 농도, 뭐 리액턴트의 농도의 관점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었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리액턴트의 농도가 아니라 그냥 리액턴트의 농도가 아니라 붙어있는 흡착이 된 리액턴트 그러니까 리액턴트 양에 비례하는 건 맞는데 그냥 이런 리액턴트들은 의미가 없으니까 흡착이 된 리액턴트 양에 비례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반응 속도는 요거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에 비례하는 거죠. 서피스에 얼마나 붙어 있는가 요거에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비율.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요 서피스가 많으면 얘 같으면은 철을 많이 집어넣으면은 철의 표면적을 넓혀주면은 리액션 레이트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촉매를 많이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촉매 양에 해당하는 서피스 에리어. S0를 토탈 서피스 에리어라고 합시다. 촉매 카탈라이저의 카탈리시스의 촉매의 그 서피스 에리어라고 하면은 자, 요런 수치에 비례하는 거예요. 요게 아니라 흡착이 된 얼마만큼 흡착이 되는 흡착 상태에서 리액션이 일어나니까 요거에 비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관계를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자, 리액션 레이트를 일단은 요 관점에서 기술을 하고 자, 마이너스 붙어야 되죠. 리액턴트 관점이니까 마이너스 A의 몰수가 줄어드는 속도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비례상수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레이트 이퀘이션을 서피스에 대해서는 서피스 헤테로지너스 카탈리시스의 케이스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걸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자, 만약에 A와 P가 모두 흡착이 된다면 자, 경우에 따라서 A는 흡착이 되지만 P는 흡착이 안 되는 서피스를 싫어할 경우는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A도 P도 다 흡착이 가능한 그런 케이스를 가정을 해보고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한번 요 이퀘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요것만 가지고 요거는 잠시 빼놓고 요것만 가지고 A와 P가 모두 어섭션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요 이그젬플 24.2에서 똑같은 문제를 사실 했었는데 다시 한번 A와 P가 같은 사이클을 놓고 경쟁한다. 이 내용이 잘 기억 안 나시면 이그젬플 24-24.2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레이트 이퀘이션이 어섭션 이퀘이션이 A의 경우에는 KA에 PA에 1 세타 A 세타 B 세타 P가 되겠죠. 여기서는 여기 이제 A가 흡착된 율, P가 흡착된 율을 빼야 빈자리에 율이 나오고 거기다가 KP를 곱하면은 여기 A의 어섭션 레이트 그 다음에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여기 A의 디섭션 레이트하고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식이 만들어졌었죠. 그 다음에 P에 대해서도 KP에 그 다음에 압력 P 1 세타 A 세타 P는 RP의 세타 P 뭐 이렇게 됩니다.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연립해서 풀었어요. 24.2의 문제에서는 그냥 P 대신에 B였어요. 그것만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세타에 대해서 풀어보면은 세타 A는 어떻게 되냐면은 1 플러스 KAPA 더하기 KP PP. 자, 요 P는 프로덕트의 P고 요 P는 압력의 P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KA PA 이렇게 풀어지고 그 다음에 P에 대해서도 분모는 똑같고 KPPP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요 여러 가지 가스들이 다 흡착이 가능한, 그러니까 흡착 사이트를 놓고 동일한 흡착 사이트를 놓고 경쟁을 하는 그런 형태에서는 요 세타 값이라는 게 요 KAPA, KPPP 뭐 여기 인벌브된 것들 다 KP 형태를 다 1하고 더하고 그 중에 요거에 해당하는 KP 값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24.2를 풀어보셨으면은 그리고 그와 연관된 연습을 조금만 하셨으면은 대체로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구나 하는 이 형태가 익숙하게 아마 인식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형태가 나왔으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 식에 대해서 바로 기술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미분을 하거나 그런 과정도 딱히 필요가 없이 자, 그러면은 요 레이트를 나타내는 요 A 프로덕트 리액턴트의 몰수가 줄어드는 요 속도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세타를 요거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어섭션 레이트 랑밀의 어섭션에 대한 이케이션으로부터 얻은 세타 A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요 리액션 레이트는 1 플러스 KA PA 더하기 KP PP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앞에 KS0 K는 비례상수고 그 다음에 X0는 서피스 에리어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KAPA를 넣어주면 되죠. KA 압력 A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이게 다 완성된 풀이가 완료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한번 놔두고 보니까 또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살짝 의문이 들어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기 좋을 겁니다. 자, 요 A의 압력과 그 다음에 요 반응 레이트 요거에 대한 어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A 압력을 이제 0에서부터 쭉 변화시켜 보는 거죠. 프로덕트 압력은 어떤 일정한 그냥 값이라고 그냥 편의상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 압력이 0이면 어떻게 돼요? 분자가 0이니까 다 0이죠. 그러니까 리액션 레이트이 0이 돼요. A의 분압이 0이라는 건 A가 없는 거니까 리액션 레이트이 생성이 될 수가 없겠죠. 반응 속도가 당연히 0이겠죠. 그 다음에 이 PA가 무한히 커진다. 매우 커진다. 그러면 이게 1이나 KPP보다 커져요. 그러니까 분모는 거의 요것만 남고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면은 어떻게 돼요? KS0 이런 값으로 결국은 수렴하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의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럴수록 리액션 레이트이 증가하는데 무한정 증가하는 게 아니라 서피스 에리어의 양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PA를 암만 키워도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더 레이트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S를 높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총매를 덜어줘가지고 서피스 에리어를 더 증가시켜줘야 이제 리액션 레이트도 이렇게 다시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식으로부터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한 형태의 리액션, 서피스 리액션에 대해서 고찰을 해봤고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여러 개의 리액턴트와 프로덕트가 포함이 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똑같이 서비스 리액션인데 A와 B가 리액션을 해서 서피스에서 리액션을 해가지고 자, P와 Q라는 이러한 두 가지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A, B, P, Q가 다 어섭션이 되는 그런 경우예요. 자, A, B, P, Q가 전부 다 어섭션이 가능해요. 전부 다 어섭션이 가능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러한 리액션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액션의 속도는 자, 프로덕트 A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 혹은 B에 대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고 아니면 P를 쓰면 이제 플러스가 되죠. 프로덕트는 플러스, 리액턴트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이 리액션 속도는 어떻게 돼요? 역시 이거는 A와 B가 같이 흡착이 돼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 페이지 리액션이라고 하면 A 플러스 B가 뭐 이렇게 프로덕트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이 리액션 레이스는 A의 농도, B의 농도 이렇게 됐었죠. 근데 이제 A, B의 농도가 아니라 여기서 서피스에 흡착이 된 몰리큘들만 리액션이 일어나니까 흡착이 된 거. 그러니까 이 A, B의 농도 대신에 흡착량을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타 A, 세타 B. 요 대신에 요 개념을 갖다 줘야 되고 이제 흡착률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표면적이 얼마나 넓으냐, 그러니까 총매가 얼마나 들어가서 표면적을 얼마나 제공을 해주느냐 그것도 연관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수치에 비례하게 될 것이고 여기다가 비례상수 레이트 컨스턴트를 넣어주면은 이제 반응 속도를 기술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상수고 이제 요것들을 기술을 해야 되는데 자 A, B, P, Q 네 가지 가스란 말이에요. 네 가지 가스가 같은 흡착 사이클을 두고 경쟁한다 그러면은 자, A, B, C, D 네 개, A, B, P, Q 네 개에 대해서 각각 흡착, 탈착 그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을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24-2 이그젬플에서 우리가 두 개를 나눴었는데 두 가지 가스가 흡착되는 경우를 다뤘었는데 네 가지 가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럴 때 세타 i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이런 형태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몇 가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스들이 다 흡착이 가능할 때, 똑같은 흡착 사이트를 놓고 경쟁을 할 때, 그때 이러한 형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A가 PO에는 이 경우에 있어서 A와 P가 같은 흡착 사이트를 놓고 경쟁하는, 둘 다 흡착이 가능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세타 A가 1 플러스 KAPA 더하기 P분의 KAPA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제가 쓰기 귀찮은, 쓰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분의 A에 해당하는 KP 형태, I에 해당하는 KP 형태. 그러니까 두 개로 하면 이렇게 되고, 세 개로 하면 이제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없게 되는 거고, 네 개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돼요. 단,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네 개가 다 동일한 흡착 사이트에 붙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A는 A의 흡착 사이트가 따로 있고, B는 B의 흡착 사이트가 따로 있고, 그럴 경우라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이 경우는 네 가지가 여러 가지 가스가 다 동일한 흡착 사이트에 동등하게 붙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세타 A에 대해서는 자, 요거는 자, 1 플러스 자, 제가 시그마로 썼습니다만 이걸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좀 번거롭지만은 그럼 KA, PA 더하기 자, K, B, P, B 더하기 K, P, P, P 더하기 K, Q, P, Q 분의 K, A, P, A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타 요거 같은 경우는 세타 B는 요것은 자, 분모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KB, P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이 값들을 대입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저 레이디케이션을 먼저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해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dt분의 dNA A의 몰수의 감소율 그러니까 결국은 리액션 레이트와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죠. 요것은 요 두 개를 저기다 대입해주면은 분모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KA, PA 더하기 KB, PD 더하기 KP, PP 더하기 KQ, PQ고 요게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제곱이 되겠고 분자는 요거 그 다음에 KS0 그러니까 KS0에 KA, PA KB, PB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다 푼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이쪽을 반응 속도 그 다음에 이쪽을 PA에 대해서 그릴 수도 있고 PB에 대해서 그릴 수도 있는데 PA에 대해서 그려봅시다. 그럼 PB는 어떤 일정한 콘스탄트 값으로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자, PA가 0일 때 PA가 0이면은 분자가 0이니까 당연히 0이 되죠. 여기서 그 다음에 PA가 무한히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PA가 무한히 커진다면은 요것들 다 무시할 수 있죠. PA가 워낙 크니까. 그러면은 분모에는 자, 무한히 커진다 그러면은 분모는 KA, PA의 제곱만 남게 되죠. 다른 것들은 거의 무시할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분자에는 KS0, KA, PA
KBPB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KAPA 요거 하나 날려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KAPA분의 KS0 KBPB 이렇게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PA가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이게 엄청 크니까 요거는 제한된 값이니까 결국은 요거는 0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요거를 그냥 요 KAPA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값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0으로 수렴해요. 결국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 지점을 알고 싶다 그러면 요 지점은 이제 요 PA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그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요 식에서 그죠? 자, 그럼 왜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느냐? 처음에 PA가 증가해요. A의 분압을 PB는 일정하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PA를 이제 증가시키면은 그러면 A 가스의 양이 늘어나니까 흡착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반응량도 늘어나요. 그러다가 맥시멈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도로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PA가 너무 커버리면은 B가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A의 분압이 너무 커서 이 서피스를 A가 다 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A도 있어야 되고 B도 있어야 되는데 A만 자꾸 붙어 있으니까 반응이 못 일어나는 거죠. 짝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A를 아주 무한대까지 증가시키면 A만 다 붙어요. 극단적으로. B는 하나도 못 붙어요. 그러면은 반응도 못 일어나니까 리액션 레이트이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A의 분압을 마냥 늘리는 게 좋지는 않고 이러한 맥시멈 값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맥시멈 값을 더 올리고 싶다.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이 PB 값을 이제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PA는 이렇게 유지하면서 PB 값을 증가시켜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 그래프를 보면은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특징을. A와 B가 같이 붙어야지 하나만 붙어가지고는 리액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같이 붙는 그러한 지점에서 맥시멈의 리액션 값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서피스에서의 리액션이 일어날 때 그 리액션 레이트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봤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통계역학 했었고 그 다음에 통계역학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치르시느라고 또 열심히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 이후로는 쭉 키네틱스에 대한 그러니까 반응 속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기상에서의 반응 속도, 그 다음에 액상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서피스에서도 했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특히 서피스가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서피스에 흡착이 된 상태에서 리액션이 일어나는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의 리액션 레이트까지 우리가 쭉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뭐 그 외에도 리액션 레이트를 해석하는 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적용해야 되는 개념이라든지 혹은 이것을 단순화시키기 위한 어프로시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맞닥뜨리는 속도에 대한 문제들은 이것보다는 훨씬 복잡하거나 혹은 그 경우에 대한 어떤 특수한 고려사항들이 더 투입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좀 더 단순하고 명쾌하게 표현을 할 것인가 하는 뭐 그런 작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때까지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훈련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로시메이션 같은 것도 유효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어프로시메이션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우에는 PA를 그 PA에 대한 0과 무한대값, 극값을 혹은 극값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화시켜가지고 직관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넣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물리학 2에서 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소 피부에 와닿지 않고 좀 추상적이다 내지는 너무 관념적이다 이런 걸 왜 하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밑거름이 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학기에 물리화학 강의는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이 물리학 강의 열심히 수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